마지막 뭐 저도 이거 조지만님 댁에서 보고 영향을 받아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우리 비디오쟁이들 흔히 얘기하는 비디오쟁이들의 좀 시그니처죠. 예. 그 LD 플레이어를 저도 이제 한 작년, 재작년 정도에 이제 구해가지고 중고죠 물론 여기 뭐 중고를 구해서 프로세서도 또 어떻게 한 대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컬렉션 시그니처로 갖고 있죠. 많이는 안 봐요 사실. 자막이 안 나와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화면은 사실 추억 보정인데 그 음질은 저 LD 플레이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음질이. DVD는 뭐 따라가지를 못하고 지인 형님도 오디오 쪽에 좀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도 들어보시고 야 개인적으로 LP보다는 LD가 나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저희 집에 그렇게 뭐 프로세서로 해서 사실 듣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하이엔드 오디오도 아닌데 굉장히 음색이 자연스럽고 아까 저희 뭐 마크로스 들으면서 셋이서 늦게 박수 쳤지만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LD 소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LD 소리는 못 따라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돌비 디지털이나 DTS도 LD가 적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날로그 투채널도 그렇고 디지털 투채널도 그렇고 LD보다 항상 아직까지도 음질이 좋은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비 디지털이나 DTS도 추후에 DVD도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기기 자체의 그레이드가 뭐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보량은 예를 들어서 그 DVD에 실었던 게 더 돌비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았잖아요, 후반부에는.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래도 지금 들어봐도 옛날 그 저기 뭐야 LD에 들어간 AC3 돌비 디지털 요거를 X 제로가 됐든 X1이 됐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뭐 다른 900 시리즈의 이런 LDP들한테 들어봐도 압도적으로 DVD가 소리가 좋아요. 그건 추억 보정이 아니에요. LD 쪽이 훨씬 더 음질이 더 좋았고 그다음에 DTS 쪽은 충격적일 정도로 옛날에 그 주라기 공원 이런 DTS 지금 기준으로 들어봐도 되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DTS 같은 경우에는 DVD 적용이 될 때는 정보량이 반으로 줄었죠. 아프레이트를 줄였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걸 떠나서도 그 음질은 LD가 아직도 그 HD 사운드로 간 그 UHD나 블루레이 들어간 것보다 그 정보량 자체는 실질적으로 정보량 치고는 훨씬 더 적긴 하지만 음질은 이상하게 안정적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이제 PCM 스테레오 나올 때 CD라든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파이오니아 기반으로 한 그런 900 시리즈 이런 걸로 이제 개조해가지고 하이엔드 CDP도 나왔었고, 맞습니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디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걸 받쳐주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LD의 음질은 지금도 추억 버전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걸 처음에 구매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다양하게 좀 디스크를 틀어봤거든요. 거실에 이제 책장에 그 저는 주로 이제 대부분 애니메이션이에요. 재팬 애니메이션만 다 이제 사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을 그 우리 블루레이 있잖아요. 그 블루레이랑 비교를 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이 보면 배경음악이라든지 이런 뭐랄까 이렇게 어떤 임팩트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섬세해요. 섬세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블루레이가 분명히 똘망똘망해요. 근데 LD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그러니까 블루레이도 LPCM 2채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LD 쪽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2채널인데 좀 틀리죠. 근데 이제 그건 플레이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한데 또 스톰 좀 얘기긴 하죠. DTS가 워낙 좋으니까. 스톰은 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2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LD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예전에 다 2채널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들 좋아하시거나 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저는 아직도 LD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예전 LD. 클래식 LD들 이런 거 들어보면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 머라이어 캐리. 그래서 제가 그 아까 팝도 그렇고. 그 탑카페 그 지인 형님이 머라이어 캐리 LD를 이제
테스트할 때 그걸 틀어서 하는데 들을 때마다 놀라세요. 네, 맞아요. 이 머라이어 캐리 그 초판 있죠? 제일 네, 어렸을 때 그 공연했던 그거 소리를 지금 들어봐도 와 정말 저도 지금 그러니까 블루레이나 이쪽에서도 같은 LPCM이라고 그래도 LPCM 수준이라고 해도 그 정도 소리를 내려면 앰프 쪽이나 플레이어 쪽에서 엄청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게 X1 X1이기 때문에 네, X1 그런 것도 있어요. X1이 또 워낙 좋아요. 얘를 X1보다 더 좋은 건 X0밖에 없어요. 네. 물론 아까 그 LD가 더 좋다는 데는 저는 아직도 굉장히 그건 확고하게 그 추억 버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X0죠? 네. 이거 위에 거. 예. 근데 그거는 뭐 무슨 하이비전. 네. 그 하이비전이란 기능이 그 아날로그 모든 하이비전. 디스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이비전 LD가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더군다나 디코더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코더가 따로 있어요. 디코더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디코더의 성능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코더가 처음에는 막 1,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는 그 정도 가격이었고 그 뒤에 이제 아날로그 하이비전 시절에 디코더를 가격을 낮춰야지 보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 방식으로 비디오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디코더들은 이제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비전 LD가 있어야 되고 따로 있어야 되고 따로 지금 있어야 되고 돌비비전 방식처럼 하이비전 그렇죠. 콘텐츠가 따로 있고 하이비전 디코더가 따로 있고 아날로그 디코더가 따로 있어야 되고 뭐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기에는 여기가 그 나온 것도 타이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귀하게 걸려요. 저도 그냥 기념으로 한 2-3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때 전설적인 작품들이 뭐 가을의 전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LG 중에 화질 좋은 걸로 되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X0는 X0는 좀 지금은 스페어가 없고 진짜 원오프 기체가 걸려서 성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X0가 성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래도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X1은 더 놀랍게도 X1은 아직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도 부품이 남아 있고 그래서 X1은 아직도 고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X0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왔던 X9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가 이제 부품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둘은 HLD라서 저는 이해가 하이비전 LD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파이오니어 입장에서 그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픽업이 되게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르곤 가스 무슨 픽업이라고 그러는데. LG 초창기에 그 아르곤 수소 가스 팩 그때 나올 때 그 다음 그 세대인데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돌비 디지털 RF 출력이 그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못했는데 나중에 쉽게 개조해가지고 돌비 디지털 출력도 가능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건 뭐 추억의 명기라서 그때 당시에 하이엔드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황금기였어요. 그래서 이 X1 LD는 X1 비디오는 HDR2만 진짜 그때 HDR2만은 어디 제품이에요? 빅터 JVC SVHS인데 아날로그 VHS에서 거의 화질 끝판왕을 갔던 2만하고 3만5천 그 당시에 제가 구하고 싶었던 게 3만5천 뭐 전설적인 기계고요. 그 거의 그 AV 시절에 황금기를 그거를 지금 한 대 가지고 계신 거고 좋았던 시절의 최고의 기억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LV를 오래 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당시에 현역일 때는 못 써봤어요. 지금 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쓰지만 조재만님 그 구해주신 사장님한테 저도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919를 샀었어요. 919를 샀다가 근데 그것도 의외로 소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코드 프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코드 프리가 워낙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걷다가 그냥 꽂으니까 뭐 소리가 좋았어 되게. 그래서 919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919 아니고 CLD 919 아니고 DV에 DVD하고 같이 되는 거. DVD하고 같이 되는 거. CD 되고 다 되는 거. 그거 화질 엉망이에요. 그건 화질이. 화질은 엉망인데 그냥 소리는 그때 그냥 그래도 코드 프리에다가 하니까 들을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계속 이거 보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기를 문의를 드렸더니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다 경정비를 해서 주시잖아요.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한 110?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해달라고. 그때 딱 한 달 있다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거는 알아들을 분이 이제 몇 명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그 얘가 나올 때는 이제 그 YC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는 그 슈퍼 VHS에서는 YC 분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슈퍼 단자 자체가 휘도 신호하고 영상 신호를 따로 보내는 거거든요. SVHS. 그러니까 RCA 쪽으로 보내면 그게 합쳐져서 나가는 거고 HVAC 신호는 휘도 신호하고 영상 신호를 따로 보내요. 그래서 예전 AV 게시판에 가끔 보면 SVHC 시절에 가끔 보면 갑자기 흑백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 그 SVHC 선에서 그 휘도, 그러니까 컬러 쪽이 연결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흑백으로 나왔어요, 화면이. 근데 그런 방식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X1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진짜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그 물량 팁이 굉장히 많이 돼 있지만 그런 회로적인 부분은 뒤에가 조금 더 발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YC 분리회로 자체는 그 뒤에 게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해보면 그 X9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거보다 물리적으로 얘가 더 뛰어나요. 근데 X9이 좀 YC 분리회로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좋고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YC 분리회로는 또 미쯔비시 비디오가 좀 많이 유명했었거든요. 미쯔비시 비디오가 그러니까 JVC보다 오히려 미쯔비시 비디오가 YC 분리회로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미쯔비시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LDP 같은 경우에 여기서 RCA로 뽑아서 미쯔비시 비디오에 한번 넣어서 미쯔비시 비디오에서 YC 분리회를 통하는 SVH를 뺀다거나 이러면 또 장점들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쓰시는 거는 그 어차피 그 VP50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VP50을 통하더라도 VP50에도 그 YC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RCA는 넣느냐 SVH는 넣느냐 이것도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많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그 DVH의 마지막 나왔던 연기가 그 전에도 X7 뭐 이런 기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일부러 통해서 보고 막 그랬어요. LD를 뭐 진짜 옛날 얘기죠. 추억 돋는 얘기. 정말 옛날 얘기고 그 당시에는 따질 것도 많았고 굉장히 조합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더 높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향 평준화됐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또 기계에 들어가면 꼭 그렇진 않은데 디지털도 전혀 또 아날로그 못지않게 또 뭐가 있더라고요. 신경 쓰자면 끝이 없죠. 저는 이제 딱 DVD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소니 그 745D인가 그 플레이어 사면서 이제 처음 제가 AV 시작한 거죠. 결혼하고 막 신혼 살림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인켈 뭐 그 오디오 시스템 사와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스테레오 그거 구축해가지고 보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DVD 플레이어 막 우리나라에 출시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소니였죠 거의. 소니 거 사서 들어보면서 이제 저의 그 AV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근데 중간에 뭐 잠깐 또 외도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하이파이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좋아하고 오디오 좋아하고 되다 보니 뭐 하니까 결국엔 다시 비디오쟁이로 회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요즘에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뭐 매칭하고 이러면서 콘텐츠도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확실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뭐 내가 이거 해서 테스트하고 끝 뭐 이러면 사실 그 금방 현타 오기도 하고 뭐 또 지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비디오쟁이라는 게 오디오는 사실 듣다 보면 뭐 맨날 듣던 곡 듣고 또 뭐 테스트 곡 듣고 또 새로운 곡은 안 듣고 이런 제가 그만큼 오디오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비디오는 그게 아니라 매칭 딱딱 세팅하고 제가 보고 싶은 거 타이틀 보거나 아니면 또 요새 뭐 OTT 얼마나 좋습니다. 계속 새로운 콘텐츠 올라오니까 또 뭐 그 얼마 전에 뭐 무슨 영화죠? 그 넷플릭스? 뭐 전란? 그거 같이 와이프랑 여기서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뭐 소리도 좋고 영상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또 와이프랑도 같이 즐기고 하니까 방 하나 이렇게 꾸몄지만 그런 거에 이제 저희는 너무 만족하는 거죠. 사실. 감사하죠.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 정도 하나 꾸며서 하는데 윗집 아랫집 크게 컴플레인 없이 취미생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말인데 예전에는 저 밖에 있는 거실에서 이 AV를 즐기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래 했죠. 그러다가 이제 룸으로 들어오신 뭐 특별한 계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때도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터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터.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작은 아파트에서도 거실에서 하다가 네. 그 이 집에 오면서는 거실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 달고 프로젝터 달고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실에서 프로젝터를 하다 보면 이제 안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안막 커튼을 달아도 어느 정도 간접감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게 네, 흑광 처리하기 많이 그리고 그때는 뭐 불과 10년도 넘었으니까 프로젝터 성능도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뿌연 거죠, 그냥 블랙이.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게 제일 컸던 게 프로젝터여서 그래서 이제 마침 애가 좀 크고 뭐 하면서 이제 방 하나를 이쪽 방을 정리하면서 일로 이제 들어와서 그때 한 10년 넘었죠. 그때 흑광 처리하고 뭐 안막 커튼 달고 그때는 뭐 저도 한 살이라도 젊어가지고 네. 제가 직접 다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네. 너무 일단은 이 흑광 처리가 풀잭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 댁에 가서 봤어요. 거실에 이제 프로젝터를 하셨는데 전면부를 좀 하셨어요. 그래도 나름 전면부는 그 스크린 달고 전면에 좀 검은 시트지 같은 거 발랐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어. 근데 천정이죠. 12,000 똑같은 12,000을 쓰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12,000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12,000을 써서 이제 좀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딱 쏘는 순간 벽하고 천장하고 이게 제2의 스크린이 되더라고요. 반사광이 환해지니까 야, 이 집중도가 뭐 같은 프로젝터인데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트럴님이 여기를 딱 그렇게 하신 게 굉장히 대단하신 점이고 잘하신 점이고 사모님이 훌륭하시다. 가족들도 오면 없으면 안 되죠. 사모님이 훌륭하시다. 같이 즐겨주시고 방 하나를 내주시고 방 하나 정도는 뭘 어떻게 해도 용납을 해주시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 가격 밸런스, 그다음에 케이블까지 신경 쓰신 점,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시고 열정이고 노력이죠. 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밸런스까지 다 잘 맞추셔가지고. 그것 자체를 이제 뭐 너무 처음 시작하시는 분께서 그럼 너무 생각할 게 많아야 하니까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뭐 다른 분들을 찾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조언을 듣는다든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경험을 늘리시고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저도 리뷰로서 뭐 여러 가지를 듣지만은 제 공간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공간에서 혹은 다른 분들의 취향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접목시켜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뉴트럴님 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공간 공동주택이면서 이 공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비슷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해본 적이 있지만 저는 포기한 데가 있거든요. 포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제 전용 공간을 지으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 현실 안에서 최대한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궁구가 더 치열하게 궁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 공간은 그런 게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하고 싶다, 조언을 한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허접한 뭐 스피커는 좀 그렇지만 좀 똘망똘망한 애들 있잖아요. 센터 스피커랑 급을 맞춰야 되니까 북쉘프 같은 거 차라리 북쉘프로 지상층을 쫙 돌리고 서브우퍼를 차라리 좋은 걸 쓰면 어설픈 톨보에 서서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애트모스는 모든 채널을 같은 스피커로 통일하면서 서브우퍼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 영상을 만들면서 강조하지만 이 애트모스 영상, 특히 애트모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스피커가 같은 성향을 내주면서 완벽하게 통일된 공간감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모자랄 수 있는 저역은 서브우퍼가 항상 담당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공간이 작고
애트모스가 조밀하게 나갈수록 훨씬 더 서브우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THX 권고라인지 아니면 예전에 오래된 서라운드에 갇혀 계신 분들은 1 채널의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은 스테레오든 멀티 채널이든 좋은 서브우퍼가 만들 수 있는 소리의 그 퀄리티를 포함한 모든 것이 가장 강조되는 시대니까 그 부분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시스템을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욕심 생기면 또 하고 싶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근데 서브우퍼는 사실 내가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쓰는 제품이고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고장 날 때까지도 뭐 특별히 좋은 서브우퍼를 선택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조금 높이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선택하면 충분히 속된 말로 본전을 뽑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딱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해요. 빔 프로젝터하고 서브우퍼. 네. 빔 프로젝터도 사실 비싼 금액을 주고 사서 뭐 1, 2년만 써도 감가상각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 다 그렇죠.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할 때 좀 좋게 오래 잘 쓸 제품, 뭐 중고가 아니라면, 네. 신품이라면, 그 다음에 서브우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선택하면 훨씬 또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12,000도 오래 써야죠. 좋은 제품입니다. 네. 뭐 이 스크린이랑 조합이 또 지금 굉장히 괜찮아서 네, 인상적이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조지만님 보시기에도 괜찮으셨죠? 네, 충분히 좋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이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크린과 프로젝터 조합 가격대에서 영상을 냈을 때 이만한 임팩트로, 이만한 어필력으로 이 한정된 다이내믹스 안에서 줄 수 있는 그런 HDR 프로젝터가 지금 많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국 시장에 정식 발매된 제품으로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 점에서 굉장히 어필력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DP 회원이시면서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시스템을 소개하는 영광을 주신 뉴트럴님댁을 방문해서 저희 영어말이 채널에서 추구하는 즐거운 AV 그리고 이제 뜻깊은 취미생활로서의 AV를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트럴님과 잠시 사담으로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AV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결국 기기든 공간이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원하게 되고 그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 취미를 이어가거나 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에 꽤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도 그리고 뉴트럴님이라든지 다른 앞으로 방문했으면 하는 대개 모든 기기들 혹은 공간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문기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AV 라이프를 위해서 저희 영혼말리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